난폭 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다음 달부터 엄격해진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십니까? 신호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반복해서 다른 사람한테 위협을 주는 경우 이제는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이고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난폭 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들의 실태,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부산의 한 도로입니다. 지금 위험해 보이는데요. 도로 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쓰러지네요. 무슨 일일까요?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아이고 뭐야 이러더만 뒤에 막 근데 저 딱 보다가 막 있으니까 경찰 나도 황당하지 그. 경찰이 지금 쓰러진 남자를 흔들어서 확인까지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남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몇 분 전 상황입니다. 저기 앞에 차로 변경을 하려는 차가 보입니다. 그런데 쉽게 진입을 지금 못하고 있죠? 경찰이 다가옵니다. 뭔가를 지시하는 듯 보이는데요. 바로 끼어들기를 하려는 남자를 제지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문을 박차며 내려서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요. 감정이 지금 격한 상태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도로에서 저렇게 행동하면 위험한데요. 결국 도로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뒷목이야.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마네요. 그냥 뻗어가면 쫙 뻗어보지 완전. 그러가면 흔들어도 안 일어나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행사를 부른다 할까. 교통 지시를 하는 경찰과 대립하다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남자. 도로 위에서 다른 사고를 당하기라도 한 걸까요? 무슨 일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쓰러지더라고요. 그래 왜 쓰러지지 아무 그 문제도 없는데 싶어서 혹시나 이 위기 상황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쇼를 할 수도 있다 글쎄요. 생각도 가지고 있는 한편에 자, 그때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남자의 어머니가 사정을 설명해 줍니다. 옆에 타고 계신 분이 어머님이더라고요. 다혈질 성격으로 자기 스스로 화를 못 이기면 한 번씩 혈압이 와서 쓰러진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되신다면서 왜 이런 화를 못 얘기를 참아서. 미리 그래 안 하시고 말리질 않으셨습니까 하니까 자기도 아들이 너무 다혈질 성격이라서 혼자 감당이 안 되고 자기가 하면 더 화를 내기 때문에 어머니 그냥 앞에서? 가만히 놔뒀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병인 고혈압 때문에 결국은 쓰러진 건데요. 만약 일부러 도로에 눕는다면은 교통 방해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럼요. 아이고,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 무섭고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는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너무 무차별적이었죠. 정해진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공격을 했으니까요.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한 그날의 영상입니다. 예. 일을 하러 가던 제보자의 눈에 한 남성이 아이고. 들어왔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요. 예, 남자는 앞선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차량이 남자를 피해가자 이번에는 뒤따르던 차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데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제보자는 남자가 보복 운전 때문에 화가 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다가오죠. 아이고. 남자가 제보자의 차량을 막아서고 그러더니 차 위에 올라와서 발길질을 하는 모습을 보고 보복 운전이 아닌 묻지마 폭행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데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거 여기 사고 이상한 사람이 차 부셔요. 자동차 앞유리를 발로 가격하는 남자의 이상행동에 결국 차의 앞유리는 망가져버렸고 자동차 수리비만 무려 700여만 원 가까이 나왔다고요. 자, 그런데 이 남자 볼 일이 끝났다는 듯이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 사람을 잡아두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보자는 급히 남자의 뒤를 쫓습니다. 예.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해 가해자 제보자 보이시죠? 예. 잡으려는 찰나였는데 주머니에서 잠바 주머니에서 총과 흉기를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총이요? 군복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또 순간적으로 탈영한 기분이 그러네요. 아닌가. 제가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확 미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바로 넘어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는 제보자가 뒤를 돌아봤을 때 남자는 제보자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고요. 황당하네요 정말. 네,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도망친 제보자. 아이고. 제보자가 도망가자 남자는 다시 도로 위에서 주행하는 차들을 향해 해코지를 시작합니다.
아, 경찰이 도착했네요. 파출소랑 경찰서에 가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요. 그게 총이 아니라 총기 모양처럼 생긴 적외선 체온계였더라고요. 와, 다행히도 남자가 들고 있던 흉기는 가짜였습니다. 후레쉬였는데 그것도 칼이 아닌 걸 알고 나서 너무 황당했고요. 너무 그런 걸 보고 도망갔던 제 자신도 좀 창피하기도 했고요. 아유, 창피하게는요. 그 상황에서 흉기를 보면 그럴 당연히 수밖에 피해야죠. 없죠.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간 제보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음 영상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제보자. 그런데 어이쿠! 뒤에서 뭔가 크게 부딪힌 것 같은데요. 오! 아이고, 다친 사람은 없나요? 걱정이 되네요.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막 우당탕탕 쾅 하면서 뒤로 언뜻 보니까 막 파편이 날르는 거예요. 자, 후방 영상을 한번 볼까요?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차량이 추돌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옮겼는데요. 버스 전용 차로로 들어서면서 달려오던 버스와 부딪히고 만 겁니다. 차량이 튕기면서 6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네요. 어디 안 다치시고 무사하셨다는 거 진짜 큰 선물 받은 것 같고요. 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는 필수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입니다. 지금 좌회전을 하려는 제보자의 차에 어이쿠! 오토바이와 충돌을 했네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왔거든요 그때. 그 사람도 갑자기 오던 길에 절 추월하다가 박은 거죠. 제보자 차량 뒤에서 오고 있던 오토바이 한 대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한 것 같은데요. 결국 제보자의 차량과 부딪혀 오토바이가 튕겨져 나갑니다. 자, 그런데 절뚝거리면서 뭔가를 챙기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뭘 저렇게 챙기는 걸까요? 중요한 건 같은데. 뭔가 이상해갖고 신분증이 2개인가 있길래 그걸 주워가지고 주워주면서 이렇게 뒤집어 봤는데 여성분의 2명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상해갖고 같은데요. 며칠 시켰죠. 신고를 해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수상함을 느꼈다 그럽니다. 그 현장에 도착하니까 차량은 중앙선에 있고 그 옆에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는데 가다 보니까 그 오토바이에 그 하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얀 거요. 바로 오토바이 번호판이 보이지 않도록 하얀색 마스크를 덮어뒀네요. 그래요? 네. 차가 와보시라고 한 다음에 경찰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신분증이랑 카드가 너무 많다. 한 20몇 장 정도가 있는 것 같다. 확인 한번 해보시라. 이상하네요. 제보자의 말에 경찰은 두 사람의 신원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절도세 건입니다. 그 전날에 날치기 한 겁니다. 걔네가. 사고 전날 두 사람은 빌린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 지나가는 사람의 가방을 훔치는 날치기를 한 거였습니다. 아하. 벌 받았네요. 10시 40분경 그 사고 난 일이죠. 그날 날치기를 하고 아마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는 도중에 어떻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준 두 사람 깨끗하게 죄값을 치르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영상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인데요. 저 앞에 지금 뭔가가 이게 진짜 놀랐어요. 뭘까요? 저 하늘에서 날아왔습니다. 떠있었던 물체가 지금 도로에 떨어지면서 튕겨 제보자의 차 앞유리를 가격했는데요. 드론이네요. 만약에 속도를 안 줄이고 가다가 그랬으면 바로 유리창에 맞아서 아마 큰 사고가 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날리고 있었다는 얘긴데요. 네, 이게 그나마 톨게이트 앞이라 서행하고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저 물체의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를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취미용이 아니고요. 전문 촬영가용입니다. 금액은 한 200만 원 정도 어이구. 가고요. 그래요. 그럼 촬영 카메라인가? 촬영 중이었다는 얘긴데. 이런 모델. 드론이네요.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죠. 그런데 이 떨어진 드론의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사람이 맞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등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찾는 거는 거의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유용한 기계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날이 많이 차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